BGM을 준비했습니다. BGM이요? 시작.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와주셨던 분들이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고대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 고대사로 가면 또 이제 다들 또 아는 내용이고 또 고대사를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루긴 할 건데 조선 갔다가 독립운동 갔다가 또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고려사를 한 번 더 챙겨보고 고대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요번에는 고려사를 준비했습니다. 고려 그 조선시대 왕 이름들은 다들 노래처럼 부르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그죠? 그게 학생분도 태정, 태세, 문단세 쭉 읊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잘 안 되나요? 외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외우는 거에 소질이 없어요. 그 외우는 거에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재미를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역대 왕들의 목록을 보통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하고 외우고 다녔었잖아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죠?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뭐지? 떡갈비 광고인가?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옛날에 CF 광고. 근데 뭐 어쨌든 그 고려도 사실 그 역사 공부할 때 외워두면은 도움이 되는 군주들이 있어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야 워낙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화된 군주가 꽤 많죠. 이제 용의 눈물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걸 보면 이제 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양대군 세조, 단종, 세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드라마와 영화화가 많이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궁궐의 암투 하면 생각나는 숙종, 그죠? 희빈장씨, 그 다음에 영조, 정조, 그다음에 근대사로 오더라도 흥선대원군 고종 등등 해가지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군주의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외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워낙 오늘 저한테 이제 한번 듣고 가시면은 이 슬픈 고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슬픈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군주들이 허수아비 군주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들의 이렇게 그 순서를 굳이 나열해서 외운다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인이 명신희 광고원 하고 나면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그 다음이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가거든요. 혹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앞에 충자 왜 붙는지 아시는 분? 원나라에 충성하라고. 그렇습니다. 원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때부터 식민지배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고려를 제가 나중에 이제 고려를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고려 역사를 조금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시든 고려를 제가 4군데로 나눠놨어요. 네. 고려를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고려 초반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인이 명신희 광고원 전에 인하고 의 그러니까 인종과 의종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인간들이 제대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통치를 좀 잘했으면 아마 이 뒷시절이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초반에 고려가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절이 요 앞이고요. 인종, 의종대에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맛이 가기 시작해서 명신희 광고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신 집권기입니다. 무신들이 집권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막장으로 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가 막장으로 가는 시기고, 고 무신 집권기를 원나라 식민 지배를 받게 됨으로써 마무리가 되죠. 원나라 식민 지배는 이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 그죠? 요때가 이제 원간섭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간섭기. 그 다음이 이제 공민왕 때 이제 원간섭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오늘 다룰 군주는 사실 고려 초반에 이 큰 전성기를 이끌 수 있게 해 주었던 광종과 고려 후반에 이 시기를 마무리 짓게 해준 맛이 가는 시기를 마무리 짓게 해준 공민왕을 다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책에도 고려는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벌 귀족 사회, 무신 집권기, 원간섭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분을 지은 기준은 맛이 가기 전, 맛이 가는 도중, 그걸 끝냈지만 마무리되는 시기, 요 시기까지를 한번 고려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다룰 군주들은 아니지만 요 빨간 동그라미를 쳐드린 인종과 의종, 혹시 고려 초반에 문벌 귀족 사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학생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문벌이 뭐예요? 문벌. 네, 문벌. 공부 잘하는 사람. 문벌. 문과. 아니에요. 문벌이 뭘까요? 여기서 벌은 우리가 이제 벌떼 같다 할 때 그 벌이에요. 문은 가문 할 때 문이고요. 가문에 가문이 벌떼처럼 몰려온다.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집안, 하나의 문 가문이 이제 벌떼를 형성하는 거예요. 문벌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기 가문만 형성을 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하나의 가문이 이 고려를 쥐락펴락하게 되는, 요걸 우리가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해요. 한두 개의, 혹은 2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문벌들이 고려를 쥐락펴락하게 된 귀족 사회, 그게 이제 문벌 귀족 사회인데, 그 문벌 귀족 사회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인종이고요. 그 골마 터지는 거를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난이라든지 다 요때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제 완전히 골마가지고 확 하고 뒤집어지는 게 우리가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쿠데타죠. 그 무신정변이 의종 때 일어났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의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군주세요. 방탕한 군주. 소위 말하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면 게임하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임을 주로 이제 무신들을 시키죠. 어떤 게임? 우리도 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는 거 주로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TV를 틀어서 야구 중계를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정도 되니까 스포츠를 시키는 거예요. 네, 스포츠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스포츠들을 무신들이 잘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무예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무신들한테 격구 시합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축구처럼 이렇게 상대방 골대에 집어넣는 걸 한다든지, 혹은 수박 경기를 시킵니다. 혹시 수박 경기가 뭔지 아시는 분? 격투기예요. 격투기를 시키는 거예요. 앞에다가 놓고. 그러면 왕 주변에는 같이 건배하면서 이제 마시는 문신들이 앉아 있는 거죠. 이 문신들과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경기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군주가 의종입니다. 그걸 견디다 못한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 시기부터 이제 고려는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거
맛이 가기 시작하기 전을 한번 볼게요. 자,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의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신라. 그렇죠. 그죠? 신라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다들 보셨나요? 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봤어요? 궁에 나오는 거 그죠? 그 시기예요. 그때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신라라는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찢어졌다가 거기서 찢고 벗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 왕건이 통일을 한 게 고려잖아요. 그죠? 이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됐어요. 그러면 신라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 분석이 필요하겠죠. 왕건 입장에서는. 그쵸? 자, 그러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 왜 망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신라라는 나라 왜 망했을까요? 신분제도가. 맞습니다. 신분제도가 어땠어요? 네. 진골, 훈골 뭐 그렇게 나는데. 그런 신분제도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골품제. 뼈에도 품질이 있다. 그죠? 골품제. 뼈골자에 품질. 뼈에도 품질이 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육두품,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귀족이에요. 제가 태어날 땐 귀족처럼 태어났어요. 부잣집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평민들 막 농사 지을 때 이 사람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집에서 공부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 없으면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무튼 귀족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당나라 유학까지 갑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봐요. 유학 가서 과거 시험 딱 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니까 아이고, 당나라에서는 황제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가네요.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당나라,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당나라라고 하는 이 국정 전반을 다스려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익히고, 고향 생각나죠? 우리나라에 이런 정책을 갖고 가가지고 내가 적용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육두품들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끝마치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딱 조정에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뼈에도 품질이 있네요. 육두품이네요. 한참 밑이에요. 성골, 진골 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온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어디 중품 따위가 끼어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받은 육두품들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태평성대 아주 잘 통치가 될 때는 그냥 산에 가요. 에이씨, 이놈의 나라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하고 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맛이 가기 시작하는 나라에서 육두품들은 이놈의 나라는 망해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라라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좀 이야기가 많이 샜네요, 골품제 얘기하다가.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한 이유는 골품제죠. 그쵸? 그 골품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신라 왜 망했을까요? 신라 왜 망했을까요? 호족입니다. 맞아요. 지방 세력들의 성장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방 세력들의 성장 때문에 망했거든요. 왜냐면 왕건이라는 사람, 견훤이라는 사람, 궁예라는 사람 다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호족이에요. 성장해요. 성장을 하더니 성을 쌓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신라 조정에 세금 내지 마, 나한테 세금 내,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분열돼갖고 망했어요. 어디 가요? 신라 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이 사람은 고려를 세웠잖아요.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호족들. 그렇죠. 호족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 이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처럼 언제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누가요? 왕건이요. 그죠? 그래서 이 왕건은 어떻게 할까요? 장가를 되거나 아니면 자기 딸들 다 시집 보내요. 장가를 가거나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거나,
또는 자기 손을 주거나. 자기 성을 주거나. 오, 다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정책을 펴거나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펴니다. 네. 결혼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호족의 유력한 가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렇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유력한 가문의 아들 혹은 유력한 가문한테는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패밀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문제는요. 와이프가 29명이나 됐거든요. 네. 왕건의 와이프가 29명이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면 왕건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와이프가 29명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29명의 와이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 전부 다 막 유력한 왕자들이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 가문은 딱 3개만 있었어요. 네, 딱 3개. 유씨, 황보씨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의 유씨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부인도 이제 둘째 부인이 이제 오씨인데요. 오씨 같은 경우에는 고려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문이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호족들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때의 첫 번째 가문이 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씨 가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호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호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포섭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씨 가문.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결혼을 한 거죠. 이 유씨 가문은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나머지 호족들하고 결혼 정책 펼친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호족들하고 결혼 정책을 펼친 건 야 너희들 전부 다 연합해갖고 유씨 견제해였어요. 사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모아봐도 유씨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른들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유씨 가문에서는 아들 5, 딸 2.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데 유씨 가문에서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자손들이 생산이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왕건이 이뻐했습니다. 이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오씨한테서 아들이 있었고요. 오씨한테서의 아들이 있었고 유씨한테서의 아들이 많았죠. 그러면 오씨한테서 첫째 아들이죠. 아들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건 입장에서는 명분상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왕건이 후대 왕들아 들어보렴이라고 해갖고 글을 써놨으니 10가지를 꼭 지켜주라 라고 후뇨 10조를 적어 놓는다든지 후대 왕들을 보필할 신하들아 들어보렴 하면서 글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보면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오씨의 아들이 왕이 돼요. 결국 해종이에요. 그 사람이 해종인데 자 오씨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는 태조 왕건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태조 왕건이 하늘나라 가는 순간 해종이 왕이 되든가 말든가 최고 권력자는 유씨 가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가문들이 이 유씨 가문을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씨 가문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해종을 목숨을 노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이 해종이 즉위할 때쯤 이제 왕건이 돌아가시면서 태조가 돌아가시면서 부탁을 하겠죠. 그죠? 누구? 해종을 좀 부탁한다 할 거 아닙니까? 해종을 좀 부탁한다 했던 세력이 누구였냐? 이름은 굳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왕규라 그래가지고 개경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수도죠. 지금으로 치면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규 이하 여러분 우리의 해종을 좀 잘 부탁합니다 합니다. 부탁합니다는 경상도 말이니까 그러지 않았겠네요. 왕건은 저희 개경 사람이니까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겠죠.
했어요. 해종을 부탁했어요. 그러나 유씨 집안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견제를 하겠죠. 그래서 되게 약간 해종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깔보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소문도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네. 이상한 소문은 다음에 이제 어른들만 계실 때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상한 소문도 막 퍼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종을 보필하는 개경파 여러분들이 저것들 제거해야 된다고. 유씨의 아들내미들 제거하고 유씨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씨 관련된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냐? 지금의 평양 서경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경파와 개경파의 일종의 대립인 거죠. 네. 있을 때 우리의 해종 집안이 미천해서 그럴까요?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 정도가 아니고요. 뭘 못합니다. 시도를 안 해요. 개경파 분들이 해종 보고 제거하자고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으라고 맡기라고 해도 해종이 아니라고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씨 집안의 자기 동생들이겠죠. 이복 동생들 중에 이 둘째 동생 소라고 하는 동생한테 오히려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러면서 좀 친하게 지내자. 나 좀 믿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해종은 당연히 주변에서 살해 위협을 어마어마하게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해종이 일찍 돌아감과 동시에 유씨 일파들은요 와르르 일어나가지고 개경파를 싹 제거를 합니다. 개경파를 싹 제거를 하고 서경파의 자기 집안 유씨 집안의 첫째 그리고 태조의 입장에서 보면 셋째 또는 둘째 아들 정종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요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냥 죽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아들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없었어요. 제가 자식이 있긴 했으나 많이 어렸고 즉위하기에는 좀 많이 어렸고 그러다 보니 유씨 일파가 명분을 잡은 거죠. 유씨 일파가 명분을 잡아서 해종을 제거한 게 아니죠. 근데 설이 있어요. 제거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좀 많다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은 병사니까요. 병으로 돌아가시고 정종이 즉위합니다. 자,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 걸 추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즉위할 때 개경파들을 싹 제거하고 즉위했잖아요. 그쵸? 서경 천도를 즉위하자마자 엄청나게 추진을 합니다. 좀 심하게 추진해요, 사실. 자,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이야 서울에 있는 청와대, 국회 옮기고 하면 됩니다. 이사 가면 돼요. 건물 뚝딱뚝딱 지어요. 아파트 지으면 끝납니다. 아파트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대한민국 최고죠. 아파트 짓는 속도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짓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에 백성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백성들이 성도 지으러 가야 되고요. 농사 짓다 말고 성지로 가야 되고요. 백성들이 정종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싫어할 겁니다. 싫어하죠.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지 개경파를 죽이는 데는 이유도 없이 사람 죽이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와일드했어요. 성격이 확 하고 추진했거든요. 덤벼라 이거 막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했을까요? 혈압이 좀 높았을까요? 정종이 좀 빨리 돌아가시네요. 병사합니다.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걸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 개경파뿐만 아니라 서경파들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반발을 좀 하거든요. 화병이 났는지 정종이 빨리 죽습니다. 당연히 정종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죠? 정종의 동생이었던 소가 왕이 됩니다. 여전히 유씨 일파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신라가 끝이 나고 고려가 만들어졌잖아요. 신라 왕조의 특징이 육투품뿐만 아니라 골품제 때문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 골품제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 종내혼입니다.
족내혼이 무슨 말이냐? 가족들끼리 결혼을 해요. 네, 가족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성인자가 이게 계속해서 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도 아직까지 왕족들, 귀족들 사이에서는 족내혼이 왕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종의 딸을 자기 동생한테 시집 보냈다고. 어떻게 보면 딸이 삼촌하고 결혼한 거죠. 그죠? 이런 게 왕왕 굉장히 많았었어요. 쭉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광종이 왕에 즉위하는 것도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정종도 병으로 죽고 해종도 병으로 죽고 광종이 왕이 됐어요. 자, 즉위를 한 소는 형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광종 하면 막 피해 군주 이래가지고 와일드하게 칼 휘두르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죠? 그 호족들을 때려잡고 막 했던 이 카리스마 군주로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네. 즉위를 딱 해요. 하자마자 7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추진을 안 해요. 아무것도 추진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를 즉위시켜준 유시 일파와 서경파 일파들 있잖아요. 호족들한테 모든 정권을 맡겨놓고 저는 책이나 읽으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조할 때 공부하셨듯이 도서관에 가고 책만 있어요. 어떤 책을 읽느냐? 이 당태종이, 당나라 태종, 중국의 당태종이, 당나라 태종이 신하들하고 토론한 거 있죠. 신하들하고 토론한 거를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정관정요라는 책인데 당태종이 어마어마한 성군이었거든요. 이 신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말싸움을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논리를 펼쳐서 신하들을 제압하는지를 쭉 기록을 해놓은 정관정요라는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연구합니다. 7년 내내 호족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7년 내내 요것만 연구하십니다. 누가요? 광종이요. 그래서 이 광종이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똑똑해지고 싶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광종이 7년 동안 독서만 했다니까? 7년 동안 독서만 했어요. 7년 동안 독서만 하면서 이렇게 후대를 도모합니다. 자, 근데 말을 안 했다는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추진 안 해요. 근데 뭐는 해요? 외교는 합니다. 외교. 외교는 해야 돼요. 누구랑? 중국이랑.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요, 뭐 원숭이들이 가까우니까 무시하고요.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마침 이때 중국이 겁나 찢어져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찢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4개에서 5개 국가로 찢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다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다투고 있으니까 어때요? 고려는 간 봐야죠. 간. 우리가 이제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될까 하고 있었던 시기죠. 자, 그럼 봐봐요. 누구 편들어주기 애매하죠. 네. 지금은 우리 달력 서기 쓰죠. 서기. 몇 년도죠 지금? 2020년. 그쵸? 네, 서기를 쓰고 있어요. 서기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달력을 중국의 달력을 썼습니다. 그게 연호죠. 연호. 중국의 어느 나라의 연호를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찢어져 있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 이게 지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때 광종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달력 쓰자. 내 이름으로 달력 쓰자. 네. 광덕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호를 이용해가지고 광덕원연 이래가지고 이제 연호를 쓰기 시작하죠. 네. 근데 혹자들은 이 광종이 연호를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그래서 와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는 군주 중국하고 1대1로 대등하게 탁 올라갔던 군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광종이 뒤에 광덕 안 쓰고 후주의 연호를 쓰게 되는 거는 후주한테 굴복한 거가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오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누구 편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거 쓴 거예요. 그러다가 후주가 강해져요. 그럼 바로 후주 연호 씁니다.
후주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너네 달력 우리가 쓸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또 중국이 막 찢어져요? 그러면 중풍이라는 연호를 또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적 줄타기를 잘했는데요. 이게 이 뒤로 쭉 이어집니다. 다들 그래요. 예, 다들 광종처럼 중국과 외교 줄타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서희, 그죠? 외교 담판했던 서희, 그죠? 그것도 외교를 잘한 거잖아요.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외교를 진짜 잘했던 나라인데, 아, 요때부터 외교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그죠? 예. 홍건적한테 두드려 맞아, 원나라한테 두드려 맞아, 심지어 일본 원숭이들한테 두드려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죠. 요 앞에는 안 그랬어요. 요 앞에는 진짜 외교적 줄타기를 잘했단 말이죠. 그죠? 외교 줄타기 엄청나게 잘했어요. 특히 광종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와중에도 외교를 뭘로 했다? 연호를 이용해서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랑 친하게 지냈냐면 중국의 후주라고 하는 나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중국의 후주라고 하는 나라와 그냥 친하게 지낸 게 아니고요. 사신도 엄청 왕래를 많이 하고요. 자기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후주 땅에서 뭘 많이 배워요. 당나라 때부터 발전을 했던 여러 가지 정치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옵니다. 아,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네 하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놈의 나라는 내가 지금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죠? 이놈의 나라는 죽으면 안 때려야 이 지금. 가만히 그 후주가 갖고 봤을 때는요, 1품 관료들은 옷을 무슨 색깔을 입고 있고 2품 관료들은 옷을 무슨 색깔을 입고 쫙 보여요. 질서정연하게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개판이야. 놈은 내가 왕인데 내보다 더 화려한 옷 입고 있고, 그리고 요 사람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어제 새옷 맞췄다, 내일 입고 올게 한 발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고, 또 유력 가문들이 야, 옆집에 그 개똥이 집 아들내미가 좀 똑똑하다 카던데, 아 그래? 그러면 쭉 가서 앉아서 일하라 그래. 이 모양입니다. 관리를 등용하는 체계가 개판이에요. 호족하고 친하면, 뇌물 주면 아무나 임명하고, 호족하고 안 친하면 아무 죄도 없는데 숙청되고, 이 판인 거죠. 7년 동안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광종이. 야, 참을성도 대단하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주 가서 뭘 많이 배워왔죠. 아,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봅니다. 광종이 7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이 호족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할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호족들의 힘을 안 빼놨어. 호족들의 힘만 너무 키워놨지. 근데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돼요. 자기가 호족이었잖아요. 자기가 나라 만들었잖아요. 나라 만들어놨다. 자, 나의 아들, 손자, 증손자 여러분, 앞으로 왕이 되실 여러분, 너가 알아서 잘 해보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광종이 알아서 해봐야 되겠죠. 알아서 해봐야 되겠어요. 이 귀족들을, 호족들을 좀 다스려봐야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민을 해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요 역사 공부를 할 때요, 권력, 힘을 세게 갖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뭘 갖고 있을까요? 사람과 돈. 맞습니다.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 두 개를 뺏어야 돼. 어떻게 뺐지?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뺏어야겠어요. 응? 노비 안건법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 힘으로? 광종의 두뇌에서 나온 건지 다른 사람 두뇌에서 나온 건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7년이 끝났어요. 7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와, 힘들었어요. 자, 이제 칼을 빼야 되겠어. 그때 혼자 칼 빼려고 하니까 주변에 전부 호족 사람들입니다. 서격파 사람들이고 호족 사람들이고 자기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후주에서 사신단이 오네요. 후주에 사신단이 왔어요. 사신단이 왔는데 거기 사신단에 섞여갖고 온 사람 중에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쌍기라는 사람이
후주에 있을 때도 몇 번 이 사신 그 우리 고려에서 보낸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똑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대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신단이 집에 갈 때 되는데 쌍기가 아프네요. 사신단 다 집에 가고 쌍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 땅에서 요양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광종이 쓱 쌍기를 찾아가 봅니다. 아프다 카던데 괜찮소? 아, 괜찮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까? 얘기가 막 나옵니다. 밤새 얘기를 나눕니다. 노비안건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려를 개혁할 만한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겠죠. 바로 편지 씁니다. 누구한테? 후주 황제한테. 있잖아요. 쌍기 우리 신하 하면 안 됩니까? 보내주소. 제발 부탁이요. 그동안 후주와의 외교 관계가 좋았죠? 오케이? 콜? 데리고 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쌍기를 관직 자리에 앉히고요. 그때부터 노비안건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다 해. 지금부터 쌍기한테 토다는 사람은 왕명으로 다스리겠어. 하면서 이게 조금만 빈틈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겠죠.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들어올 때, 자, 7년 동안 뭐 했다고요? 신하와 토론하는 법 공부했다고요. 뭐라고 토달면 바로 논리로 압살시켜버립니다. 광종이. 시끄러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싸움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알겠어? 내 말이 맞지? 네 말은 틀린 거야. 다 되는 거예요. 쫙 합니다. 노비안건법을 딱 실행을 합니다. 자, 노비안건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전쟁이나 음?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노비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해지시켜. 해제시켜주는 거.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법이죠. 근데 노비안건법이 왜 왕한테 유리하고 귀족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단지 노비가 없어지니까? 귀족들이 네. 공사들을 노비로 썼고. 그렇죠. 사병으로 쓰는 거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양인이 부족하면 세금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람과 돈.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면 왕한테 돈이 생겨요. 귀족한테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일거양득, 일석이조.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니도 보고 똥 뻗었다고. 아무튼 그게 된 거예요. 노비안건법이. 이 노비 제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비는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물건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죠.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이 물건들이요,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호족 집에 있는 노비도 있죠. 근데 호족 집에 있는 노비, 마당새, 얘네는 상관없어요. 얘네는 오히려 양인 되는 걸 싫어했을걸요. 집에 있으면 따신밥 먹고 좋은데 외관 노비가 문제인 거예요. 바깥에 사는 노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외관상 봤을 땐 평민이랑 똑같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요, 쌀 팔아서요, 돈도 벌고요, 사람이 아니라는데 돈을 버네요. 희한하죠. 그런 노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얘네들 갑자기 호족에 헤쳐모여 하면 뭐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땅 차지하고 집 차지하고 있으면 이 얘네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저기에 이제 개똥이 집이 있어요. 개똥이 집에 이 딸이 있어요. 한 20살 정도 됐어요. 이제 양인이에요. 세금 낸 양인이라고. 개똥이 집에 딸을요 호족이 겁박합니다. 일로와 씨, 잡아갑니다. 노비랑 결혼시킵니다. 그럼 애가 태어나겠죠? 걔는 뭘까요? 노비입니다. 양인이 양인하고 결혼하면 양인이 태어나요. 양인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양인 숫자는 자꾸 줄고 노비 숫자만 자꾸 늘어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법이에요.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족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노비가 된 사람들도 다 돌려놓습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도 다 돌려놓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노비가 됐던 백제인들, 고구려인들이 많았겠죠.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돌려놓습니다. 양인. 와, 호족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왜? 자기 집안 노비가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1000명이 넘는 노비가 있다? 어이구, 1개 사단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다 양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양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노비일까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를 솔직히 진짜 실제로 어떻게 시행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양인이었을지 집안 대대로 노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노비가 족보가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듣고 그래 놓으니까 사실 그냥 집에 살고 있는 노비는 그런 거 안 했겠죠. 외거 노비들이 막 우리 집의 호족이 주인 양반은 승질이 몬때 가지고 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별 불만 없이 살고 있었던 외거 노비들한테도 소문을 막 내는 겁니다. 야, 우리 주인 있잖아. 나쁜 사람이거든. 우리 그냥 양인하는 게 어때? 이런 소문들이 막 납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우리 성종 때 유명하신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 아시죠? 최승로라고 하는 학자가 이때부터 쭉 벼슬 했던 학자거든요. 이 학자가 광종 때에 그 치세를 써놓기를 노비들이 단체로 주인 험담하고 나라 개판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을 정도로 사실 최승로라는 사람은 이 광종의 정책들을 다 싫었습니다. 왜? 신하들이 힘을 빼는 정책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노비들이 양이 됩니다.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겠죠. 그러나 뚝심 있게 밀어붙입니다. 뚝심 있게 밀어붙여요. 그리고 쌍기 말을 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때 쌍기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을 대거 고려 조정으로 끌어당깁니다. 다 등용이 돼요. 최승로는 이것도 비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고려 조정을 장악했다. 이러면서. 근데 뭐 상관없죠. 광종 입장에서는 개혁만 하면 되니까. 귀화한 사람들이 여러 등용돼가지고 이제 쌍기의 두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개혁을 펼쳐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호족들의 힘을 빼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자, 호족들한테서 사람을 뺏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돈을 뺏어가려면 강도죠. 돈을 어떻게 뺏어가요? 그럼 못 뺏어가죠. 근데 이제 뭘 뺏어가느냐? 이제 권력을 뺏어갑니다. 어떤 권력일까요? 관직입니다. 관직이라고 하는 게 호족들이 자기들이 옆집 개똥이가 잘한다 그러면 안 치고요. 소똥이 잘한다 그러면 안 치고요. 말똥이 잘하면 안 치는 거죠. 그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쌍기가 이딴 나라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과거제도 실시하시죠. 그래? 그게 뭐야? 신하들 공부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시험을 쳐서 관료를 뽑는 정책입니다. 와, 좋다. 하자. 하는 거죠. 과거 제도를 딱 실시를 하니까 진짜 전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그냥 옆집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야, 가서 돈 벌어와. 이 돈을 호족한테 갖다 바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뭐 공부를 하고 있냐? 이랬었는데 공부를 하던 애가 관직을 차지하네요. 전국적으로 공부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학원도 엄청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 시기에 고려의 학구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광종이 그걸 노렸대요.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자기 7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과거 제도가 정확하게 딱 자리 잡죠.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호족한테 뇌물도 안 바치고요. 그죠? 아무도 호족 집에 찾아가질 않습니다. 전부 줄 서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광종이 이제 호족들이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일부터 일품들은 보라색깔 옷만 입어. 이품들은 빨간색깔 옷만 입어. 삼품들은 분홍색깔 옷만 입어. 그 이하는 초록색 옷만 입어. 어제 새 옷 맞췄는데 시끄러. 집에서 입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홍비녹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색깔로 쭉 관복 제도까지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어떤 정책도 펼쳤다고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한 관료들을 진출하게 했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 쳐가지고 많이 등용이 됐다는 거. 뭐 요거를 조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박차를 가해서 한 5년 어마어마하게 개혁을 쫙 합니다. 자, 즉위하고 7년 입 닫고 있었죠. 그러고 5년 내내 개혁을 단행합니다. 네. 광종의 즉위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1년 지났죠. 남은 11년 동안 뭐 했게요, 광종이? 여러분이 흔히 광종하면 떠올리는 피해 숙청을 11년 내내 합니다. 네. 이때부터 광종이 살짝 맛이 가요. 뭐냐면요, 광종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호족들이 언제든지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놈을 한번 잡거든요.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만 기미가 보이면 잡아가두고 조금만 기미가 보이면 죽이고 이 짓을 11년 내내 합니다. 그거를 11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최승노는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 앞에 과거제, 노비, 안건법 전부 다 이제 폄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숙청을 단행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이때 호족들이 진짜 숙청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 덕분에 이 이후로 반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 이후로 성종과 현종 때 거의 대부분의 고려의 제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자, 고려의 제도에서 핵심을 딱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관리들 월급 주는 제도예요. 관리들 월급 주는 제도가,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특히 이제 중학생 기억해라. 제도가 요때 자리 잡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손댄 사람이 문종이에요. 전시과로. 전시과 제도가 뭐냐? 관리들 월급 주는 제도예요. 관리들 월급 주는 제도. 관리들 월급 주는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냐면요, 태조 때는요 전시과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역분전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들한테 땅을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 땅을 나눠주는 기준이 겁나 웃깁니다. 인품으로 줍니다. 인품이 인품이라고 하는 게, 그죠? 책정이 됩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게 먹고 나 지금 책정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조 때는 아무래도 공신들한테 많이 줬겠죠. 그쵸? 공신들한테 많이 줬고, 경종 때 이제 전시과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광종 때 과거제가 자리 잡았잖아요. 그쵸? 관리가 되면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그 땅에 수조권을 줘요.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땅에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떼서 주는 거예요. 원래 나라 땅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농민들이 10분의 1세를 내거든요. 자기 땅에서 생산되는 거 10분의 1세를 내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들한테 주는데 이것도 인품으로 나눠주는 거죠. 과거 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관료들 중에서 인품을 고려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고.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계속 관료들은 뽑혀오잖아요. 땅은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종, 문종 때에 점점 수정이 됩니다. 어떻게? 은퇴한 사람은 안 준다, 돌려놔라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에 있는 땅만 준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점점 축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은퇴하고 나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월급을 받다가 은퇴하고 나면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5품 이상 관료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네, 공은전입니다. 이거는 은퇴하고 나서도 되물림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은전. 그리고 아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5품 이상의 관료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응서가 있어요. 응서. 아빠가 5품 이상 관료다, 아들내미도 시험 크게 잘 치지 않아도 관료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요거 두 가지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한두 개의 가문들이 땅 되물림하죠. 관직 되물림하죠. 요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긴 해요. 그래서 공음정과 음서 요런 것들 때문에 고려가 보수화되고 귀족화되고 하는 것들이 이 뒤에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봐봐요. 요때 호족들 실컷 때려잡아 놨더니 뒤로 갈수록 새로운 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 사실 공음정과 음서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과거제만 유지했었으면 그렇게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음정과 음서라고 하는 되물림 제도가 있음으로써 고려 사회가 자기 가문들만 챙기려고 하고, 공부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사실 가문 유지하기에 바빠지는 시기가 이 뒤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 그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실 즉위한 지 1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참 공부해볼 만한 군주였다 이거예요. 그 뒤로는 숙청만 했습니다. 죽이고 반복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왕 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요때가 이제 고려 초기의 개혁군주 광종. 어때요? 태조 때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태조가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호족들을 모조리 다 숙청을 하는데, 그냥 숙청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서 고려의 기틀을 다져 놓으셨죠. 그죠? 고려의 기틀을 열심히 다져놨고 뒤로 와가지고 고려가 완성되게끔 해주는, 왜냐하면 다른 호족들이 방해할 수 없으니까 방해할 수 없게 해주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던 국왕이 광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로 가보죠. 자, 후기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무신정변 쿠데타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말고 원나라한테 간섭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죠. 거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원나라한테 식민 지배를 받는다. 어떤 식의 간섭을 받았는지 아시는 분? 원나라한테 어떤 식의 간섭을 받았어요? 공력 맞습니다. 네. 공력. 또 복식제도. 복식제도. 옷 입는 거, 변발하는 거. 또 장윤희 학생. 이래서 선생님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어떤 간섭을 받았죠? 원나라한테. 원나라가 고려왕 막 정했어요. 맞아요. 원나라가 고려 왕을 정했어요. 잠시만. 맞아요. 어떻게? 고려의 왕이 되고 싶니? 고려의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 보여. 응? 그런 사람 나한테 잘 보여. 원나라 황제한테 그냥 잘 보이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야 돼요.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지 않으면 고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위가 되더라도 고려의 왕이 함부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입조라고 하거든요. 입조가 뭐냐? 그 황실에 들어가고 허락받는 거예요. 황실에 들어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돼요. 그랬던 시기가 요 시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공민왕이라는 사람은요, 원나라 색깔을 빼기 위해서 개혁을 펼쳤던 왕이니까 이 공민왕이 왕위에 즉위했을 당시에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잖아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 뭐 붙여야 돼요? 충자 붙여야 되잖아요. 왜 충민왕이 아니에요? 원래 왕의 칭호는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야, 똑똑하시네. 그걸 두 글자로 우리가 시호라고 하죠. 죽을 시자 써서,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주는 시호예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의문점이 드네요. 원나라 색깔 빠졌잖아. 근데 왜 얘네는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다 종인데 이게 왜 왕이야? 그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돌아가셔서 그 붙이지 않았을까요? 아, 이분들 진짜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뒤에 다 오왕창왕 네. 분명한데. 왜 왕일까요? 이 형계 같아요. 응? 이 형계 그쪽 중에서 형제 일종이면? 이형계? 이성계 일족이 비슷해. 이성계 일족이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별로 왕답지 않았어. 깎아내리기의 일환인 겁니다. 아, 깎아내기. 깎아내리기의 일환이에요. 조종이 아니라 왕자 붙여 군자 붙여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깎아내리기의 일환이에요. 오, 계속해서 똑똑하시네. 그죠? 공민왕. 네, 근데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공민왕이 왕위에 즉위하던 당시, 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왕 됐어요, 사실. 앞에 요 충자 붙은 왕들 있죠. 공민왕보다 어린 왕도 있습니다. 충정왕. 충정왕은 공민왕 조카예요, 조카. 이 공민왕이 몽고에 입조해 있을 때에도 원나라 황제가 얘 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 되려고 할 때마다 까요. 원나라 조정에서. 그래갖고 왕 시킬 왕자가 없으니까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린 충정왕까지 딱 앉혀놨더니 이야 왕 어리다고 고려가 진짜 막 사단이 나는 거야. 난리 진짜 대단했어요. 예. 식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식민지가 무아지경이에요. 이래갖고는 식민 지배도 못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 안 되겠으니까 야야야야 안 되겠다. 야 니라도 왕 해라. 해가지고 22살에 어렵게 왕이 됩니다. 공민왕이 어렵게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어때요? 원나라 조정 자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 원나라에 가 있는 동안도 그러했고 고려에 와 있을 때도 그랬고 백성들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힘들어요. 왜 힘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시기에는요 왕은 전부 허수아비입니다. 왕 필요 없어요. 원나라 조정에 아첨 잘하는 애들만 정권을 잡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고려 초반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물론 공훈정과 응서가 있지만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차지하죠. 그리고 통치 체제를 현종과 성종 때 마무리 지었다 그랬잖아요. 통치 체제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여러분. 2호 예병 현공 이래가지고요. 세금 걷는 부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 사람 잡아가지고 문초하고 재판하는 부서 다 달라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권력 분립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시험을 쳐야 되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시험을 쳐야 되며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고 몇 년 동안 관리 교육을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은 법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뭘 휘두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계에 맞게 휘두른다는 겁니다. 체계에 맞게 휘두르지 않으면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그게 뭐예요? 양심이죠. 법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요, 요 시기 무신 집권기,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딱 잡잖아요. 솔직히 무신들을 제가 평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식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식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정말 꼭 피울 수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이 무식한 것들이 권력을 잡더니 모든 걸 다 일원화시킵니다. 관리, 등용, 자르기, 세금 걷기, 쓰기 다 한 군데 정방이라고 하는 데서 다 합니다. 주교들끼리 모여서 짜장면 값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물론 이 시기에 짜장면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주가 다 해요. 이게 뭐예요? 독재죠. 독재란 게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재의 나쁜 점이 뭐냐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처음엔 잘 모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처음엔 잘 모르다가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맛이 가잖아요. 100년 넘게 가스라이팅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들이 없어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땅을 뺏고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정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맛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원나라한테 샤바샤바를 해가지고
권력을 독차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문세족 애들은요, 진짜 양심이라고는 0.1도 없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이놈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부동산 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땅을 자꾸 뺏어요. 백성들 땅을 뺏습니다. 그냥 전식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뺏어요. 땅을 쫓아내요. 나가. 여기 우리 집안 노비가 이제 농사 지을 거니까 나가. 조상 대대로 짓던 땅입니다. 세금 바칠 때니까 제가 여기서 농사라도 짓게. 나가. 필요 없어. 안 들려요. 연민, 동정심 이런 거 없습니다. 권문세족 시기에 권문세족의 땅이 아닌 곳은 바늘 구멍도 찾기 어려웠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백성은 어디 살아요? 한 열댓 명 되는 권문세족 애들이 바늘 하나 꽂지 못할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가 삽니까? 살 데가 없어요. 노비 되는 거죠. 노비가 돼가지고 핍박받고 일해본들 입에 풀칠도 안 시켜줍니다. 아, 피폐한 나라예요. 정말. 그래 놓고요, 같은 권문세족들끼리 내가 더 원나라에 충성한다, 내가 더 원나라에 충성한다 하면서 백성들 안 그래도 마른 수건 더 짜가지고 쥐어짜서 쌀, 돈 할 거, 여자 할 거 없이 뺏어서 원나라에 갖다 바치고 아부아참하는 거죠. 그랬던 시기를 공민왕이 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는 거죠. 네. 연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민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이 정책을 이게 원나라 색깔을 좀 빼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원나라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원나라에 있던 당시에 자기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자기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조일신이라는 사람인데, 조일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옆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실 생각해보세요. 고려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의 황제의 부마로 이렇게 가가지고 있어요. 원나라 조정 사람들은 권문세족 애들한테 뇌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권문세족이 왕을 자기보다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뇌물 받아먹고 있는 원나라 놈들이 얼마나 차별하고 핍박하고 그랬겠어요. 그 핍박을 조일신과 함께 동고동락 했잖아요. 해가지고 결국에 왕이 딱 됐잖아요. 아이, 일신이한테 고맙잖아요. 관직을 줍니다. 일신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왕을 할 건데 내가 지금부터 개혁을 좀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조금 한직으로 줄 테니까 거기서 월급 열심히 받아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합니다. 근데 이 일신이라는 놈이요, 권력욕이 있습니다. 왕 믿고 까봅니다. 왕 믿고 까불어요. 점점 자기 관직을 지 마음대로 올리더니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권문세족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뭐요? 마음대로 막 안 치고 인사를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막 뇌물 갖다 바치려고 줄 서겠죠, 사람들이. 와, 이 권력 뽕이 취합니다. 어깨가 좀 올라가죠. 그런데 공민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뭐부터 하시냐면은 딱 이걸 하십니다. 정방 폐지. 정방, 우리 문종 때에 있었던 모든 정치 체계로 다 돌려놓겠어. 지금부터 그 이후에 무신 집권기 고려를 막가게 했던 모든 정책들을 내가 다 바로잡을 거야 하면서 정방부터 폐지를 딱 시킵니다. 그러니까 친정체제를 딱 구축하세요. 모든 거 다 나한테 보고해. 세금 올라오는 거 나한테 보고하고, 다리 짓는 거 나한테 보고하고, 아파트 짓는 거 나한테 보고하고, 뭐든 전부 다 나한테 보고해. 알았어? 그 다음에 나한테 허가 안 떨어진 거 쓰지 마. 관리들 임명하는 거 나한테 보고해. 내가 허가 안 하면 관리 임명하지 마.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나한테 허가 안 받은 거 관리 임명하지 마 이런 거니까 이제 조일신이라는 놈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사권 휘두르고 있었는데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님, 정방 다시 살려줘. 정방 다시 살려줘. 내가 애들 막 임명하고 해야 한단 말이야. 이 공민왕이 아까 뭐라고요? 연민, 동정,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국민왕이 자기 그동안 열심히 옆에서 해주던 정이 있으니까 야 있잖아 아주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야 있잖아 그게 아니고 있잖아 네가 저기 가 있으라니까. 내가 지금 정책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정방 폐지하라는 지 며칠 됐다고 다시 정방을 복위시킨다라고 내 입장이 뭐가 되니? 그러니까 좀 저쪽에 좀 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조일신이라는 놈이 에이씨 나 안 해! 하는 사표 던지고 집에 갑니다. 그냥 집에 갔으면 집에만 가만히 있지. 친구들 모읍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반란을 계획하는 거예요. 반란을. 야, 이 웃긴 놈이죠. 조일신이라는 놈이. 그죠? 참 웃기는 조일신이라는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일신이라는 놈이 원래 고문세족이었어요? 아니죠. 고려 조정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고문세족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공민왕이 즉위를 하면서 정방 폐지하고 하니까 이게 고문세족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일신이 뭐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일신이라는 놈이 막 힘이 커지네. 그러니까 고문세족들이 생각하겠죠. 저놈을 견제해야 되는 건가? 공민왕을 견제해야 되는 건가? 헷갈려. 근데 사단이 나네. 조일신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네. 네, 그런 시점. 자 그러면 다시 권문세족으로 조금 시선을 우리가 돌려보죠. 조일신, 공민왕은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었다. 권문세족 애들은 가면 뭐 하고 있었나 보자는 거죠. 권문세족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기철이죠. 기철이가 왜 유명해요? 기왕후 때문에 유명하죠. 네, 기왕후 때문에 유명해요. 기왕후 누구예요? 하지원이에요? 기왕후 누구예요? 네, 순제의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고려에 있다가 공녀로 간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원나라 궁녀로 든 사람도 많아요. 그런 궁녀들은요 원나라 신하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랑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아래예요. 근데요 황후는 다릅니다. 자기들보다 윗사람이에요. 원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원나라 귀족들이 볼 때도 자기보다 윗사람이에요. 근데 그 윗사람의 오빠가 기철이네요. 그 원나라 사람들한테도 자기보다 위에요. 이게 얼마나 권력을 심각하게 휘둘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휘둘렀겠죠. 원나라에서 오는 사신도 왕한테는 인사 안 가요. 기철한테 인사 가죠. 왕후 오라버니님 잘 계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요때요. 공민왕 때 아니고요. 요때요. 공민왕 때가 돼서도 여전히 기철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원나라가 슬슬 지고 있는 해였던 시기에요. 공민왕이 왕이 됐을 때는 뭐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일어났습니다. 홍건적, 머리에 붉은 두건을 이두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적질하는 홍건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더니 원나라라고 하는 황제 국가도 막 위협할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 홍건적 애들 두드려 잡느라 고려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정방 폐지하고 막 여러 가지 정책 펼치려고 할 때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조일신이라는 놈이 오히려 더 슬치네. 저것들끼리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공민왕이 없어지든 조일신이 없어지든 하면 다시 내가 전면으로 등장해야 되겠다. 약간 움츠리고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조일신이라는 놈이 참 웃기는 놈인 게 어떻게 하느냐. 공민왕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기철이도 제거해야 돼요. 자, 조일신이 친구들을 모읍니다. 조일신이 친구들을 모아요. 친구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기철이네를 제거하자. 근데 기철이라고 하는 게 기철만 있었겠어요? 기원 등등 자기 동생이 기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촌 같은 권문세족들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쵸? 그 친구들을 다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조일신이가. 그래서 조일신이가 이 제거하기 위해서 뭘 보내겠어요? 네, 칼잡이들을 보냅니다. 웃기죠? 칼잡이들이 사람 때려잡으러 그냥 갑니다. 가요. 근데 기철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명 동생만 죽입니다. 기원만 죽이는데 성공하고 나머지는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왜 실패했을까요? 기철 집도 칼잡이 천집이다.
이건 무슨 이런 무법지대가 어디 있어요? 법과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칼만 있습니다. 이게 조일신이라는 놈이 귀철 때려잡는 거에 실패하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조일신이라는 놈이 귀철이라고 하는 상대 진영을 때려잡는 거에 실패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응?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그죠? 이놈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특이한 놈이라니까요. 칼잡이들 다시 부릅니다. 공민왕을 둘러쌉니다. 왕을 협박합니다. 왕 주변에 숙직하고 있었던 관리들 있죠. 제압하고 죽이고 왕을 협박합니다. 큰일 났네요. 왕이 불불불 떨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지대가 어디 있어요? 왕이 지금 일개 자기 시종 들던 사람이 보낸 칼잡이들한테 둘러싸여 협박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왕이 협박당하고 왕이 도장을 조일신한테 찍어줍니다. 조일신이 하고 싶은 대로. 조일신 바로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정승이 되고요. 조일신 주변 친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귀철이 막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러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야, 일단 숨자. 귀철 애들 막 숨습니다. 숨어요. 자객들 주변을 착 둘러싸고 숨습니다. 이건 무슨 뭐 장풍만 안 쌌지 거의 뭐 닌자 만화처럼 다 이렇게 숨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일신이가 이제 뭐 할까요? 수색하겠죠. 곳곳 수색합니다. 기철 잡아와! 하면서 막 수색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색해도 기철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닌자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조일신이가 이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며칠 정도 수색을 했는데 안 잡히니까 안 나올 건가 보다. 그래, 내가 드디어 고려의 1인자가 되었어! 합니다. 근데 고려의 1인자가 딱 되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고려의 1인자가 되면 땅 투기할까요? 이미 뭐 고문세족 땅 엄청나게 많아. 돈 걷어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권 행사하고 이미 했잖아요. 왕 겁박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랑 같이 열심히 지금 자객 뿌리고 했던 동료들 있죠. 그 동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그랬죠, 제가. 조일신. 매우 이상하죠. 그죠? 희한한 놈이에요. 근데요, 이게 기록도 있는 게 참 웃긴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제 같이 그 란을 일으킨 최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딱 이렇게 밤에 달빛 탁 받으면서 산책을 탁 하고 있습니다. 최공. 달빛이 참 좋구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최공. 칼이 참 멋있네요. 최공이 칼을 탁 빼면서 이 칼로 사람 깨나 죽였지요. 미친놈들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서로 칭찬합니다.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칼로 사람 깨나 죽였지요. 그러니까 조일신이 그 칼 좀 볼 수 있습니까? 조공이 보고 싶다면 보여드려야지. 칼을 딱 주면 봤더니 죽입니다. 이렇게 측근들을 죽여요. 측근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권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 팔다리 잘리고 있는 줄 모르고 바보같이. 공민왕은 저 내 시종만 들던 놈인데 저 사람 막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감지되기 시작하죠. 저 정도로 자기들 팔다리가 없으면 내가 몇 명만 포섭하면 저거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민왕이. 그래서 이인이라고 하는 이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믿고 의지하는 신하를 찾아가가지고 한숨을 푹 쉽니다. 그 고민한 눈치를 쓱 보더니 내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있구나. 조일신이라는 놈이 팔다리가 많이 잘려갔다는 거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하,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물쭈물 안 하면 되겠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제 좋았어. 해갖고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조일신을 죽입니다. 조일신은 결국 조일신의 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평정하게 시게 된 거예요. 공민왕이. 개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방 폐지 하나 했을 뿐인데 이 조일신이라는 놈의 난 진압하느라 개혁이 제동이 좀 걸렸었죠. 그래서 다시 휴 하고 이제 다시
정책을 또 바로잡아 봅시다 하는데 숨어있던 기철이가 기어나오네요. 자, 이제 네 오른팔 조일신이가 없어졌으니 나의 권문세조 대빵 기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쓱 나오니까, 근데 조일신을 제거를 했잖아요. 기철도 예전 같지가 않네요. 숨어 지내는 동안 팔다리가 많이 잘려나갔군요. 조일신이가 많이 제거를 했군요. 기철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철 쥐도 알아요. 쥐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 그래서 이 기철이 뭘 하느냐, 원난한테 연락을 합니다. 황제폐하, 이 왕이라고 하는 놈이 원나라 색깔을 막 빼려고 하네요. 제가 이 반란을 진압하겠습니다. 제가 왕후의 오빠로서, 제가 원나라의 왕후의 오빠로서 고려를 진압하겠습니다. 군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연락을 합니다. 공민왕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죠. 놓칠 리가 없어요. 바로 기철일파를 제압합니다. 선수를 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장 기다릴 시간 없고요. 법적인 조치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칼날 보내. 기철 죽였어. 아, 됐어. 공민왕이 이제 권문세력 중에 최고 대장이었던 기철을 죽였어. 됐어. 지금부터 이제 정책을 원나라 색깔을 빼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보겠어. 딱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발표합니다. 변발 금지. 원나라 옷 입는 거 금지. 지금부터 공녀 보내지 마. 연호도 우리 거 써. 국민의 모든 정책들을 다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원상복구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동 행성이 문서 폐지시켜. 원나라들 다 쫓아내 하는 거예요. 원나라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군사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일제 치하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그죠? 원나라 치하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진원파입니다. 진원파. 진원파 중 아이고 다 속간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원파 아직 남았네요. 최유라고 하는 진원파 놈이 원나라로 쪼로록 가가지고 제가 고려 지리를 잘합니다. 저한테 군사를 주세요. 이럽니다. 최유라는 놈이 군대를 받아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 영토에서 북한 땅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쯤을 우리가 동북이죠. 동북. 여기 백두산 있고 동북면 일대에 원나라 놈들이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놓고 원나라 땅인 것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집합하는 거죠. 최유가 군대 이끌고, 그죠? 여기로 이제 집합하는 거예요. 네. 여기로 집합을 하는데 요 쌍성 총관부를 지키고 있었던 군대 대빵이 누구냐? 이자춘입니다. 이자춘이 누군지 아시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의 아빠입니다. 이씨네요. 네, 이성기 아빠입니다. 이성기 아빠입니다. 이성기 아빠가 공민왕한테 연락을 받고 좋다. 지금이 때다. 네, 비록 원나라에 지킨 쌍성 총관부를 지키고 있었으나 네, 이제 지금부터 고려를 위해 힘쓰리. 쌍성 총관부에 있던 몽골놈들 싹 쫓아내고요. 여기 지역을 고려 땅화 시킵니다. 이자춘이. 최유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모든 반란을 다 진압했습니다. 쌍성 총관부까지 차지했어요. 됐다 이제. 열심히 지금부터 우리 고려만을 위한 개혁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민왕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열심히 정책을 펼쳤으면 우린 지금 공민왕을 공민왕이라고 안 불렀을걸요. 무슨 조나 종 됐을 겁니다. 근데 딱 요 시기쯤 공민왕은 사랑을 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와이프가 애 낳다가 죽어버렸네요. 노국공주. 원나라 사람이죠. 네, 원나라 황제의 딸이에요. 근데요, 이 노국공주는요, 이 공민왕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공민왕한테 나는 고려 사람입니다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상고를 못 이기고 죽고 난 다음부터 공민왕은 시급을 전폐하고 모든 자기의 정권을 신돈 아시죠? 한테 줘놓고 절에 들어갑니다.
불교만 믿어요. 부처님 우리 와이프 극락왕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신돈한테 맡겨놨을 때 신돈한테 맡겨놓은 이유가 신돈이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과 가장 비슷한 신하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갈려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헛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갑자기 바뀝니다. 열심히 개혁을 펼쳤던 사람인데요. 정권을 위임받고 나서 권력복에 취한 건지 아니면 그게 소문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때부터 맛이 가는 정책들을 막 펼치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 한 말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헛소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만 자기 거처로 과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색을 밝히게 됐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막 그 소문이 어때요? 공민왕 귀에 자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공민왕이 신돈 너 안 되겠다. 너도 귀양가 유배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유배 보내고 다시 전면으로 등장한 공민왕은 예전의 공민왕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태적인 생각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공민왕이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공민왕이 죽게 된 계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공민왕이 노국공주 자기의 와이프를 보내고 난 이후에는 여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후궁 많아요. 왕비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이가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귀족들의 아들들, 젊고 전도 유망한 귀족들의 아들들이 있는 단체, 거기 이제 자제위 소속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왕비조를 이제 거탈하게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제위의 그 귀족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공민왕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좀 잔인하게 죽였다고 해요. 얼마나 바친 게 있었으면 그랬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되게 처참하게 공민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왕, 차왕, 공양왕이 되는 시기에는 다시 원나라에 아첨하는 권문세족들이 또 드글드글 득세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반대에 섰던 많은 이게 개혁론자들 있죠? 개혁론자들은 또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론자들이 핍박받기 시작하고 그 핍박 속에서 언젠간 복수를 하리라고 칼을 갈았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그래서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와 함께 난을 일으켜서 고려를 완전히 갈아엎고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조선이죠. 어때요? 광종의 뒤에 11년이 안타까워요. 공민왕의 노국공주 죽고 난 이유가 안타까워요. 공민왕의 이후가 더 안타깝나요? 선생님은 광종 이후가 더 안타깝네요. 사실 좀 그래요. 좀 더 자리를 잡아놓고 좀 더 정책들을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면은 이 뒤가 어마어마하게 슬픈 역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고려 역사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뒤에 이 고려 역사가 너무 슬퍼요. 법 따위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무신 집권했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쭉 당해온 이 시기 법 따위는 없고 무법천지 칼잡이들이 돌아다니고 이랬던 그게 어떻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기 쭉 오게 되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법과 제도만 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마시간 이 동네를 봐놓으니까 모든 권력이 분립돼 있고요. 그렇죠. 왕은 무조건 신하의 말 들어야 되고 신하도 무조건 왕의 말 들어야 되고 경연을
토론을 하게 만들었던, 이걸 보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입니다. 말씀드렸던 조선왕조실록 있죠? 사실 언제부터인지 헷갈리네요. 성종 때부터인가 문종 때부터인가 실록 7대 실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고 카피해온 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네. 사실 난이 없었으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고려 왕조실록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가지고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고려사는 이제 뭐 고려사 전료라든지 고려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박은규 교수가 그 이제 엮어서 만든 고려 왕조실록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록의 가치가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진짜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보기가 참 편한데, 고려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닐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신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광종이 펼친 정책에 대한 최승로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도에 대한 평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는 승려잖아요. 조선은 유학의 나라죠. 숭유 억불했던 나라죠. 불교를 엄청나게 싫어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신돈에 대해서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까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려 초기에 광종, 고려 후기에 공민왕,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었던 국왕들이었습니다. 그 광종과 공민왕을 보면서 고려의 중간 역사까지 조금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그 노비가 뭐 노비랑 결혼해야지 노비가 되고, 네.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분 체제가 명확히 딱 있어서, 네. 조선 시대는 원래 이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노비와 양민과 결혼했을 때 자식이 나오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낮은 신분을 따라간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좀 고려도 그렇다라고 했던 게 조금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고려 때부터 이어져 왔고요. 그거의 모순점을 조금 눈치챘던 왕들은 법들을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사실 노비 종모법이라든지 뭐 이제 엄마 쪽을 따라간다, 아들은 아빠 따라가고 딸은 엄마 따라간다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 항상 결론은 노비랑 결혼하면 노비가 되는데 이걸로 났었어요. 왜? 기득권층이 노비가 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쪽으로 갔죠.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만, 여러 개혁군주들의 정책들 중에 노비가 딱 관련이 되면 항상 그 얘기예요. 네. 노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쪽으로 갔었죠. 사실 정책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려라는 나라가 또 특이한 점이 보면 엄마성 외가를 따라가는 쪽이 쭉 많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유씨나 황보씨 있잖아요. 그거 다 엄마성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종래혼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한 2번만 돌아도 다 왕씨여야 되거든요. 근데 유씨, 황보씨 막 있다는 건 외가 쪽을 선택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랬던 시기예요. 이게 그 조선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좀 흘러갔던 게 좀 심해져서 그렇지, 고려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쭉 아마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조선까지를 통틀어서 봤을 때 여성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제 고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합니다, 사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건 뭐 선택을 뭐 하든지 말든지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사실. 네.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다 남자 성 따라가네. 그런 나라도 이제 그 여성권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고려도 이 시기에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좀 발견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겸상하지 않는다. 고려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성씨가 이제 외가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것과, 네. 공민왕이 종묘에 묻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공민왕 있죠. 네. 그 사람이 종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뭐예요?
묘를 종묘에 모셔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공민왕만 종묘에 모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폐위된 왕들은 다른 무덤들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게 공민왕이 종묘에 묻혀 있는 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다른 왕들이 다른 데 묻혀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종묘는 조선의 왕들을 위패를 모셔놓은 그런 곳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려의 많은 왕들은 자기들 묘가 따로 있겠죠. 조선의 묘와는 다르겠죠. 근데 공민왕이라고 하는 이 왕대부터는 이성계가 살아 있을 때 국왕들인데다가 이제 실록들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호를 공민왕이라고 하는 시호는 조선이 되어서야 이렇게 갔던, 명나라가 준 시호가 공민이거든요. 조선이 떠받던 나라가 명나라인데 사실 공민왕 죽고 한참 뒤에 명나라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준 시호예요. 공민이라고 하는 시호가.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민왕의 묘를 따로 모시는 것도 이상하진 않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질문? 국민왕이 그 원나라에 골모로 가 있었잖아요. 네. 10년? 10년 넘죠. 네. 그 골모로 가 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 골모로 그 주로 왕족들이 많이 가 있었나? 아,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펼치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 안 돼, 다 안 돼 했을 때 다 이렇게 돌려왔고 그 뒤로는 안 보냈습니다. 우왕 창왕 때 다시 공유가 부활해요. 그리고 또 다시 끌려갑니다. 네, 다시 끌려가요. 네, 공민왕 때 끊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또 끌려갑니다. 공민왕이 이 쌍성총관부 수복 딱 하고 나서부터는 원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막가자는 거지 했다. 그 이후. 그 전에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노국공주를 그럼 거기서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안 아, 그런가요? 그죠.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죠. 만났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좀 사실 희화가 되진 않았을까요? 상고로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우리는 이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이후의 행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고려를 한번 다뤄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고려를 마시가게 만들었던 무식한 놈들이 집권했더니 무신 집권기 있죠. 이거 제가요 현대사에도 그렇고요 이 군인들이 정권 잡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게요 이 군인들이 집권했을 때 이게요 이때 고려가 마시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 가스라이팅 이게 마시가기 시작하는 요 시기도 다음에 제가 한번 다뤄볼 거고, 다음 주에는 예고를 드릴게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연속으로 다뤄볼 겁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드라마, 영화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플러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기에 있었던 얘기까지 보태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